안녕하세요. 덕수궁 서울 야외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지회 학예사입니다. 이번 전시 기억된 미래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현대건축가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전시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근대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전시인데요. 구본 신참,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 문화유산을 새롭게 생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5건축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스페이스 파퓰러, CL3, OBBA, 뷰로 스펙타큘러, 그리고 서울관에는 오브라 아키텍츠, 이렇게 총 5팀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유산을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기회가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으로 이동하실까요? 대안문으로 들어와서 길을 걷다 보면은 우측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문이 바로 광명문인데요. 이 광명문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지는 작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덕수궁의 매점 그 바로 옆에 위치했었는데요. 그렇게 한쪽 공간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사연에는 일제시기 때 이 덕수궁을 공원화하려고 했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갖고 있던 실제로 기능적으로 사용되었었던 여러 가지 구획들, 특히 담장이라든지 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 문은 구석에서 아주 조촐하게 위치하고 있었었죠. 작년에 드디어 그 본래 위치로 돌아온 그 광명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궁궐은 내전과 외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전은 왕족들, 그러니까 왕과 왕의 가족들이 일종의 사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하던 그런 곳이고요. 침소라든지 그리고 가족의 그런 사적인 영역으로 사용하던 그런 궁이었다면 외전은 조금 더 법전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광명문은 뒤에 있는 함령전으로 이어지는 내전으로의 입구가 되던 그런 문이고, 실제로 고종이 서거하고 나서 이 광명문으로 그 행차가 이어졌었던 이제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광명문,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명정대한 그런 통치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건축물로서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을 만든 스페이스 파퓰러는 라라 레스메스 그리고 프레데릭 펠베리 듀오 건축가가 태국에 처음 회사를 설립한 디자인 회사입니다. 건축가들은 이 문의 이름을 바로 본따서 밝은 빛들의 문이라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게 되고, 이 문의 중앙 출입구에 LED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게 됩니다. 건축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건축가들은 물리적인 건축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 대한 구획, 공간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건축가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런던에 있는 AA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즉슨 건축의 역할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변화해 왔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한 단청과 그리고 웅장한 기둥들, 이런 것들은 당시 조선시대 그 전의 건축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식적인 건축들은 일종의 매스미디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광명정대한 통치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그런 의지들을 건축물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매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다양한 매체는 점점 다양해졌고, TV, 신문 등 굉장히 많은 매체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건축은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덕수궁이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과 바로 그 뒤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건축의 역할이 변화했고, 오늘날에는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이 안에까지 그 매체의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됐는데요.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일방적인 문이 아니고 그렇게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휴대전화처럼 쌍방향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이 안에 있는 문들, 그 하나하나의 문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디오가 약 7분 정도 이어지는데요. 이 안에 다양한 이제 형태들과 모티브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와 플랫폼들을 보여주는데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장식적인 언어로 구현이 돼서 건축물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궁에 들어가는 다양한 문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LED 스크린으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면 뒷면으로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상의 공간의 첫 번째 가상의 공간을 갖게 만들었던 테크놀로지 바로 거울인데요. 이 거울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죠. 뒷면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마치 이 안에 있는 물질성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또한 본인 스스로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시대의 매체, 건축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광명문이 내전으로 입구였다면 이곳 함령전은 고종이 침전으로 사용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 함령전 안뜰에서 홍콩 건축가 CA3가 전환기의 황제를 위한 가구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CA3는 홍콩 건축가 윌리엄 림이 설립한 건축사무소로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이번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처음 건축가가 이곳 덕수궁을 방문을 했었을 때 한국 건축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이 건물의 군집들로 하나의 공간의 기능이 설정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나 이곳 함령전은 공적인 영역과 상적인 영역이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정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 함령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건축이 마룻바닥에 책상과 그런 것을 갖추게 되면은 공부하거나 집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거기에 이제 잠을 자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불을 깐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침전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굉장히 변화무쌍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적인 영역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또 틈틈이 관료들이 보고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각들이 갖고 있는 그 크기, 이제 커다란 정각도 있지만 또 자잘한 그런 공간들이 연결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실내로 복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뜰이라는 야외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건축가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건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안뜰이라는 공간이 야외의 공간이지만 또 내부 그러니까 실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간의 전환의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종이 갖고 있던 다양한 전환기의 그런 노력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중첩시켜서 이 특별한 공간 안뜰 함령전 안뜰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다양한 가구들이 있는데요. 총 6가지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형을 만들게 된 데는 처음부터 저와 다양한 그 연구 자료라든지 제가 이제 사료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서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의 마치 대한제국 시기에 사용했었을 법한 그런 가구들을 모아서 이제 건축가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을 공부하고 또 건축가가 서양의 20세기 초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되던 시기에 서양에서도 있었던 다양한 그 가구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 특히 샤를로 페리앙의 라운지 체어 같은 모티브를 따서 이 가구들을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동서양의 모티브가 섞여서 이런 좀 특별한 그런 가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이 가구들을 직접 앉아보기도 하면서 전환기의 황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그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꼭 앉아보세요. 이번 작품은 OBBA의 대한연향이라는 작품입니다. OBBA는 Office for Beyond Boundary Architecture의 약자로 다양한 건축의 그리고 공간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또 작년에 이소정 소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그 젊은 예술가상 건축 부분에 수상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을 때 건축가들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고종 임진년도 팔폭 병풍에 착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병풍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의 주제는 고종 즉위 40주년을 맞는 1902년에 바로 이곳 중화전 앞마당에서 열린 연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연향이 안타깝게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향이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축가들은 굉장히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1902년 그 연향을 열었을 당시 중화전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제국의 황권을 공고히 하는 구실로 재건을 하게 되었고 그때 지어졌을 때는 2층으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가 다시 중건했을 때는 황실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층의 건물로만 지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곳은 처음에 가졌던 그런 희망 그리고 포부에 비해서 조금 슬픈 역사를 갖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런 슬픔의 사연들을 건축가는 이 공간을 이제 기쁨의 공간으로 변화를 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연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안녕까지 기원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건축가는 연향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건축에서 어떤 고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 가변적인 임시 구조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도 그런 구조물 중에 가림막 그리고 그늘 그런 것들 또 특히 만인산 천인산처럼 임금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이제 그런 가림막 이제 그런 것에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형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건축가는 하나의 형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보여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심을 이제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기를 이제 바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동을 하시면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닥에 엄청난 그 색깔의 그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가가 사용한 이 오색 반사 필름, 다이크로닉 필름은 이렇게 한 가지의 재료로 되어 있지만 햇볕이 만나는 곳마다 그 빛을 충돌하면서 그것이 반사되고 추가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시각각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도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색깔을 투과하는 그림자와 또 충돌해서 움직이는 그림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자로 이렇게 화려함이 더 극대화되게 되는데요. 건축가가 이런 충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 시기가 바로 그 충돌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덕수궁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배산임수의 어떤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궁궐이라기보다는 도심 속에서 이렇게 도시와 소통하는 그런 도시와 어떤 그런 조용한 궁궐 이것에 대한 충돌이라든지 또 그리고 동서양의 건축물이 한 곳에 있는 그런 충돌이라든지 또 당시 그 대한제국 시기가 갖고 있던 다양한
문물의 유입 이런 것에 대한 충돌들 이제 그런 다양한 충돌들이 공존했던 공간으로 이 덕수궁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빛의 충돌 또 여기가 이제 소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의 충돌 이제 다양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그런 충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약간의 그늘이 지어진 이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람객들의 인스타그램 인증샷 공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뷰로 스펙타큘러의 미래 고고학자라는 작품입니다. 뷰로 스펙타큘러는 대만계 캐나다인 히메네즈 라이가 설립한 LA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아시아계의 캐나다인이고 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실제로 2014년 건축 베니스 비엔날레 때 대만관을 대표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히메네즈 라이가 이 덕수궁에 와서 현장을 봤을 때 다양한 상상을 했었는데요. 작가는 우리와 시간과의 관계를 지층과 수직의 관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2019년의 땅이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미래에는 저 위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인데요. 뒤에 있는 작품도 그렇게 상승된 지면이고 그 지면에 올라가서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지점에서 한 지점의 미래까지 그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이 밝혀낸 그런 다차원의 미래라고 한다면 한 가지의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미래의 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 나선형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승된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는 여러 가지 계단들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나선형 계단은 바로 옆에 있는 석조전 건물, 돌로 만들어진 석조전 나선형 계단에서 그 영감을 받은 그런 계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덕수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로 관람하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황제가 있었던 석조전, 그곳의 중심축과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되게 됐습니다. 석조전 앞에 정원은 우리나라의 궁궐 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정원이라고 해요. 뒤에는 분수가 보이고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 대칭이 되는 그런 서양식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자리하게 된 이 작품이야말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였던 충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높이가 있는 건물의 유형에는 우리 전통의 것도 있는데요. 바로 망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군사시설로 쓰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망루에서 모티브를 딴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활을 쏘는 사수나 그리고 뭐 포를 쏘던 그런 군사 장비들이 있고 또 군인들이 안에서 밖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창으로 놓여 있지만 이 설치물에서는 아마 어린이들이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높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 된 계단의 연속이 되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정확하게 100년 전이었어요. 르꼬르비지에가 메종 도미노라는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오늘날 현대 건축의 근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내는데요. 그것은 지면은 상승이 되는 그 공식을 굉장히 간소화한 것입니다. 필로티,
아주 간단한 기둥과 그로 인해서 상승된 지면, 그것을 연결하는 계단,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아주 얇은 벽을 가지고 있죠. 그 구조 자체로만 지탱이 되는 그런 튼튼한 건물의 구성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작품 자체도 매종 도미노의 모티브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색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계시던데요. 틸이라고 하는 에메랄드 색의 색상은 이 구조물을 맞이하고 있는 분수 아래 부분에도 동일한 색깔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적수근 곳곳에 보이는 다양한 단청의 색깔에도 이 색상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뷰로 스펙타큘러의 미래 고고학자라는 작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미술관 마당으로 이동하셔서 다음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미술관 마당에 설치된 오브라 아키텍츠의 영원한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브라 아키텍츠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기도 한데요. 오브라 아키텍츠를 설립한 제니퍼 리와 파블로 카스트로 소장님은 한국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십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모마 PS1에서 당선이 되셔서 거기에서 미술관을 위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미술관 마당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신 것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원한 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굉장히 시적인 은유인데요. 이 봄이라는 날씨가 어떻게 우리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건축가들은 담고 있습니다. 전시 투어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올해가 3.1운동의 100주년을 맞는 굉장히 뜻깊은 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3.1운동이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던 그런 시기에 발동이 됐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적 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초가 됐었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도 봄에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아랍의 봄이라든지 프라하의 봄이라든지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쾌적한 날씨가 우리 사람들이 조금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동력을 불어넣게 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봄 이 파빌리온은 전시 기간 꽤 길죠. 7개월 기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실까요? 이 영원한 파빌리온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팬과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서 이곳의 날씨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적정한 봄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월의 전시 기간 동안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또 봄의 초기가 되는 그런 초봄이 있을 텐데요. 아직 꽃샘추위가 가지 않았을 시기까지 이 추운 기간 동안에 아주 따뜻하고 쾌적한 날씨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파빌리온입니다. 작가가 이 파빌리온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요. 그것은 기후를 수정하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이 파빌리온은 실제로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날씨, 기후에 대한 걱정들, 요즘 굉장한 화두이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제 그런 이슈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는 152개의 반구로 이루어진 창문들이 있는데요. 여기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추운 겨울 동안에 또 이곳이 따뜻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쪽에 온돌이 잠깐 보여지는데 이 바닥 전체에 온돌이 깔려서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의 상징으로 옆에 이렇게 식물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7개월 동안 계속 자라면서 이곳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우리 미술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요. perpetualspring.org, 이게 이제 영원한 봄의 영어 제목인데 perpetualspring.org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 공간을 사용하실 다양한 그 제안을 주시면 미술관의 검토 이후에 이곳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이 영원한 봄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미술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아까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프로젝션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지구의 기후를 변화하는 지구의 기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각 장치가 여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행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그 행사에 맞게 공간이 이렇게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가 보실까요? 영원한 봄, 기후를 수정하는 기계는 저 뒤에 종치부 마당가에 보이는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오염하는 소재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소스로 작동이 되는 그런 파빌리온인데요. 그렇게 작동하는 파빌리온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감상하시고 또 공간을 향유하시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의 문제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브라 아키텍츠의 영원한 봄 작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서울 야외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 전시에 선보이는 5개 작품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현대 건축가들의 유연한 건축술이 우리 근대문화유산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해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전시는 9월 5일부터 내년 2020년 4월 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덕수궁에 있는 작품들은 덕수궁 개장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리는데요. 특히 저녁 시간에 감상하실 수 있는데 퇴근하고 오시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울관에 있는 작품은 서울관의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작품이 운영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덕수궁 서울 야외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 전시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